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화요일 장 시작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네이처셀 쇼크 있었죠. 기대했었던 이 허가를 못 받으면서 하한가로 주가가 네이처셀이 곤두박질 쳤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페이스북 악재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지수부터 좀 볼까요? 예, 우리 야간 선물 0.7% 밀려났고요. 다우가 1.3%, 나스닥이 1.8%나 급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요. 페이스북에서의 정보 유출 문제가 이제 나타나면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처럼 모두가 이게 사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의 정보만 유출되더라고 하도록 친구의 친구까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렸고요. 주식시장은 뭐 언제나 이렇게 바람잘날 없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우려가 되는 것이 또 시장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질문은 네이처셀이나 혹은 페이스북의 그 악재가 기업의 악재이냐 시장의 악재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되는데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작진 않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른 감이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기업적 요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고요. FOMC가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 시장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대외 변수와 함께 전략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의 시각, 시장의 균형, 중심줄을 잡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고 나면 뭐 아침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타나서요.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난 상황들이고 어제 우리도 역시 뭐 FOMC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 외국인 기관 매도 힘이 좀 없었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처셀 얘기도 그렇고 페이스북 얘기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는 바는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의 악재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제 미증시 낙폭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2월달 급락장 이후에 2월 초장이 뭐 굉장히 안 좋았었죠. 되돌림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뭐 분명히 되밀림, V턴으로 오르기가 어려우니까 되밀림이 있을 걸로 봤고 실제로 되밀림이 있었고 이제부터 채우는 게 진짜입니다 라는 얘기로 시장을 뭐 곧잘 이제 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밀리기 시작하면 일단 첫 번째 지난번 되밀림 줬던 자리를 쳐다보는 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깨지면은 뭐 전자점 얘기 뭐 귀신같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편안함을 덜어내는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어제 페이스북 얘기도 뭐 정보 유출 사실 이거 뭐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또 이 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이 지난 미 대선과 또 연결지어서 그러게요. 또 해석이 되고 있고 뭐 좀 이따가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워싱턴에 바람잘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 설켜서 미증시의 언더퍼폼 요인이 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장의 언더퍼폼 요인으로 얼마만큼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제 증시가 힘이 없었어요. 꽤 밀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유럽 증시 출발도 일제히 다 약세. 어제 미 증시도 일제히 다 약세.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일정 부분 먼저 좀 일부의 마이너스를 반영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더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남습니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이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또 이 엎친데 접친 격으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또 사망 사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뭐 반도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은 몰려서 온다고 네. 어제 좀 악재들이 좀 몰려서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이제 사망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개별 기업 악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연관된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뭐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뭐 추가적인 부진함을 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꺼진다라고 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FOMC 결과가 뭐 요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 오를 거라고 모두 다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오를 거고요. 점도표 일부의 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일부의 상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이상 되는 뭐 쇼킹한 뉴스를 반영하지 않는 이상 시장이 추가적인 악재를 반영할 이슈거리가 사실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이제 신경 써서 보고 있는 뉴스는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좀 실제로 발생되느냐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쳐다보고 있지. 나머지 요인들 쪽에서는 추가적인 마이너스 얘기하는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늘 우리 증시의 뭐 필반 지수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하락 반영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장에 좀 펀더멘탈을 좀 되돌아보자 라는 쪽으로 첫 코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코너 보시면은요. 사실 굉장히 심플한 논리인데요.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주가 계산하는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결국 이 주가 오르는 데는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주가 계산하는 공식은 이 주당 순이익에다 EPS죠. EPS를 몇 배 주고 거래하느냐가 주가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 1,000원 벌고 있는 회사를 10배 주고 거래하면 주가가 10,000원에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을 500원 벌고 있는 회사가 20배에 거래돼도 똑같이 10,000원에 거래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딜 잡나요? 뭐 고퍼주 좋아하시는 뭐 성장 주식일 경우에는 당연히 고퍼주가 꽂혀 있을 테니까 뭐 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 비슷한 상황에 10배와 20배로 거래되는 똑같은 주가의 주식을 놓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딜 고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10배로 가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뭐 같은 업종에서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란 얘기예요. EPS가 뛰든지 아니면은 증시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PER 값을 더 주고 사겠다라는 이 움직임이 강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PER 값을 더 주네 덜 주네는 사실 주관적인 이슈고 먼저 EPS 값을 살펴보는 게 주가를 바라보는 제일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추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눈높이가 계속 올라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를 쳐다보는 마인드가 어느 쪽으로 달라붙어 있을까요? 다 강세 마인드로 올라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당을 앞두고 한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닝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와서 역대급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 뭐 그 부분 1월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EPS는 오르고 있는데 시장은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지기만 하면 달라붙겠다라는 이 시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거죠. 밑바탕에는 어닝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PS 추정치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사실 핑계거리가 많죠. 뭐 삼성전자가 뭐 분기순이익이 1조 원씩 빠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작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러시아 얘기고 뭐 트럼프 얘기고 무역 분쟁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다 치우고서라도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정폭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빠지고 있는 어닝 값이 언제 추정치가 다시 올라갈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이 가이던스, 분기별 가이던스의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YOY 값, 뭐 실적 같은 거 볼 때도 YOY 값 안 좋은 거 볼 때는 뭐 봐요? MOM, 전월 대비해서 돌아 나왔느냐, QOQ, 전분기 대비해서 돌아 나왔느냐 이거 보잖아요. 이걸 보는 이유는 작년 대비 안 좋은 건 알지만 돌아서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1분기 추정값, 2분기 추정값, 3분기 추정값, 4분기 추정값 지금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의 피크를 찍고 고개를 좀 돌리고자 하는 이 가이던스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2018년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는 시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닝이 쭉쭉 찌그러지면 사실 시장에서는 힘을 좀 잃을 텐데 지금은 어닝 값으로 부진함을 녹일 만큼은 뭐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라는 펀더멘탈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뭐 어닝에 제일 큰 영향 미치는 건 사실 반도체입니다. 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좀 과장 섞어서 얘기하면은 뭐 절반을 좌우한다라고 봐도 반도체 업종이 절반을 좌우한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닝 증감률이 뭐 다른 주식 거래는 왜 하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훅 치고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었고 여긴 표시도 다 못했네요. 위로 뚫고 올라가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는 2017년 때 얘기하던 거죠. 2018년도에는 이 정도 상승률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듣고 있었던 시점이라 지금 여기가 과연 로스를 찍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로선 밑으로 가면은 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감익되는 거죠.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높아진 레벨을 지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의미 있는 거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어닝인데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꽤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해서 감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닝들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뭐 시장이 여기서 크게 뭐 문제될 겁니다. 라고 펀더멘탈으로 읽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도 넘버 1, 2 값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일단 마이크론 주가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상당 부분 퍼포먼스를 낸 이후에 우리는 뒤늦게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하이닉스가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도하게 녹였다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부진하게 형성됐었던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서 이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시장 들어올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사는 건 일반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우리 시장이 뭐 외국인 해외 IT 업종들에 비해서 오버밸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버페이스를 띈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둘이 앞서서 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단이 추가적으로 다른 증시에 비해서 언더퍼폼을 찍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과거의 언더퍼폼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일 미증시가 또 한 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바짝 얼어서 출발할 텐데 이게 어제 낙폭에 더해서 뭐 반도체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오전장에 좀 더해낸다라고 하면 그 이상 녹일 만한 뉴스가 어제 발표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실적으로 좀 눈을 돌리면서 소위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실적 확인 기간보다는 다가오는 드러난 뉴스 이슈 모멘텀들이 더 이제 급하게 오는 거죠. FOMC가 당장 이번 네. 주에 있고요. 또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또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이번 주 잘 지켜보자, 우리가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뭐 FOMC가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뭐 변곡점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뭐 그 부분은 뭐 월요일 아침 방송을 네. 통해서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것들에서 쭉 한번 예, 그러셨죠. 읊어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철강 관세,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철강 관세 부분에서 추가적인 예외국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마 그 부분들이 뭐 조금의 기대치를 좀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국내 철강주들이 또 좋았어요. 그렇죠. 어제 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들을 일정 부분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제외될 가능성은 제로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제외될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입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네. 뭐 FOMC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제롬 파월 입을 좀 쳐다보겠죠. 이 표를 하나 보시면은요. 네. 뭐 많이들 아세요. 이 빅스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압니다. 뭐 워낙 시장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 소위 주식시장의 변동성인데요. 확 치고 올라가서 뭐 일반적으로 바늘의 모습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한번 찍고 나면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튀죠. 한번 죽어있던 변동성이 한번 오르면 한 번 튀었다가 절대 잠잠해지지 않거든요. 네. 이제 튀는 빈도가 이제 조금씩 좁아지죠. 예, 그래서 한번 변동성이 튀고 안정됐다가 또 한 번 올라오고 좀 빠졌다가 지난번에 그 변동성이 움직였었던 구간보다 짧은 진폭으로 또 한 번 변동성이 올라오고 그때는 변동성의 레벨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일반적으로 빠지는 거. 이게 우리가 봤었던 일반적인 빅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무브지수라 그래서 이건 예. 채권 변동성입니다. 예. 여기도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이 채권의 변동성이 올랐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주식이 빠질 때 주된 이슈가 뭐였어요? 금리 텐트럼이었거든요. 이게 물가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니 금리 올리는 속도를 빠르게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가격은 빠지니까요. 예. 그래서 그 변동성이 올라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무브 값이 움직이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 꼬리를 좀 내리고 있으니 일단은 변동성 구간 자체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즘 올라오고 있는 건 워싱턴 내각 변동성이거든요. 뭐 물갈이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파이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변동성 지표에 선행하기보다는 뭐 약간 변수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도망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좀 계산을 하면 달러가가 튀면 저는 꺾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달러는 약세 쪽 우세 구간이고요. 최근 뭐 기사 등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달러 투기적 이 매도 포지션이 다시 한번 피크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튀면 이머징 통화가 약세로 갈 때니까 당연히 EMBI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가 튀어야 정상인데 아직 달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EMBI가 얌전합니다. 금리 텐트럼이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얌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몇몇 가지,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뭐 달러라든지 EMBI라든지 뭐 하이힐드라든지 이런 쪽들 튀면은 이건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모습들이 아직 없으니 이번 FOMC를 지나고 나면 안도를 생각하는 그림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달러가 약세니까 지금 뭐 보호무역
관련된 얘기로, 관세 관련된 얘기로 철도 건드리고, 뭐 알루미늄도 건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구리가도 탄력이 좀 빠지고, 뭐 철 비철할 것 없이 다소 좀 약한 구간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는 구간과 떨어지는 구간을 나눠서 한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업종, 그쪽의 강도가 올라옵니다. 물가가 빠지는 과정. 그러면 수요단이 무리하게 붙지 않는 이상 물가 기대치가 빠지는 구간에 소재주 기대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상대 강도, 시클리컬 상대 강도가 빠집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물가 올라가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클리컬 쪽의 상대 강도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정유나 이런 쪽들은 뭐 좋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철, 비철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었던 펀더멘탈 그림보다는 트럼프 입의 좌우가 많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풀어지는 여지가 보이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 채권관세 이 효력 발생의 데드라인이니까 데드라인을 앞두고 더 많은 예외국들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리콘 후임으로 레리 커틀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틸러슨 자리에 폼페오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CIA 국장으로는 뭐 최초로 여성분이 등극을 하셨고 지금 뭐 으르렁 거리고 있는 FBI 쪽에서는 아직 부국장을 해임 이게 퇴임을 몇 시간 앞두고 해임을 시켜버리면 연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쪽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고 여기서 더 시끄러워질 여지를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제 미증시 빠져서 오늘 좀 얼어 있겠지만 이거는 국한된 쪽의 문제지 파생되고 있는 펀더멘탈의 약세 요인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스탠스입니다. 전략상 나가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요.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기도 어렵고 후퇴하기도 어렵지만 네. 냅다 버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예. 거고요. 아직 상방에 대한 기대치를 남겨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하락한 부분에 새로운 악재라고 하면은 뭐 이 페이스북 얘기, 페이스북이 정치적으로 좀 엮여서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 사실 이게 제일 큰 뉴스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뭔데?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악재가 어제 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좀 분리하겠습니다만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장에 또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펀더멘탈 얘기하고요. 또 챙겨봐야 될 얘기들 정리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